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권에 대한 고민을 들어주는 MC 이니. MC 권희입니다. 네, 인권인의 상담소에 많이들 찾아주셨어요. 모두 환영합니다. 사연도 많이 왔죠? 네. 인권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다, 무겁게 느껴진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인권 문제는 학교, 직장, 공공기관,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누구나 차별 없이 존중받는 인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인권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채널 고정 아시죠?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셔야 하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폐수를 방출하는 한 업체를 세울 전자민원에 신고한 다음 날 벌어졌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제가 신고한 업체에서 업체 전화기로 제게 전화를 걸고 신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 이름까지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담당 공무원은 시스템에 공익신고라고 별도 표시가 없어서 공익신고인지 몰랐고 업체 조사를 나갔을 때 개인 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업체 전화기를 사용했지만 업체 직원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어찌됐든 공무원이 민원인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그렇게 유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담당 공무원이 지금 민원인이 신고한 업체에 가서 업체 유선 전화기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실명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민원인 이름이 김인권이라면 김인권 씨 아닙니까? 이렇게 한 거죠. 댓글에 보면 이름만 불러도 정보 유출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사례 같은 경우 업체 직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민원인의 이름이 들리지 않았을지라 하더라도 전화기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업체에서는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위반했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있거든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요? 네,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얼마나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 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지금 행위가 되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인권 침해 사례 결정들을 살펴보면 민원인의 정보 유출에 대한 사례가 매년 등장합니다.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자주 발생하고요. 네, 공무원의 경우 현행법상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겠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자체 산하 모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센터에서 관할하는 관리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센터장은 사무소 직원을 불러내 제 근태 상황을 물어보고 저와 나눈 깨톡 대화 내용을 알고 싶다며 직원의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계속 보여달라고 해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닌데요. 또 다른 직원에게는 저의 출근 관련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몇 시에 출근했는지 확인하며 두세 건의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센터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고 갔는데 한 직원이 센터장의 지시라며 제게 CCTV를 보고 출근 시간을 적어 경위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함께요. 상사의 괴롭힘, 이건 명백한 인권 침해 아닌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돌고래님이 이건 내가 봐도 인권 침해라고 했는데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 CCTV 확인까지 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인권 침해 같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은 법으로도 금지돼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 법인데요. 사연 속 두 사람의 관계가 아까 어떻게 됐었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센터 직원이고요. 상대는 센터장이죠. 네, 그럼 사연자에 비해 센터장은 그 지위나 경력 등에 있어서 우위에 있고 사건이 센터가 관할하는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 MC가 얘기한 것처럼 휴대전화 열람을 강요하고 깨톡 대화 내용과 통화 기록을 열람해서 사진을 찍고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설치된 CCTV를 목적에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출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무단 열람을 했고 경위서에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요.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은 거죠.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지는 차별이나 조롱, 압력 등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은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 친구 역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QR코드는 이제 많은 이들에겐 일상이 되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인 제 친구에게는 하나의 난관이죠. 정보 동의와 본인 인증을 하고 유효 시간인 15초 이내에 단말기에 정확히 인식시키기란 누군가의 도움 없인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도 이제 겁이 난다고 하네요. 항균 필름에 덮인 버튼의 점자를 읽기가 너무 힘들대요. 층수 확인을 못해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을 위한 정책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제 친구. 이 또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긴 게 아닐까요? 인권의 가치와 원칙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가진 어떤 특성으로 인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에 놓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없는 누군가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는 정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모두 항상 안일하게 방법이 없다라는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출발점은 인권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첫째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편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인권의 가치가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정관념부터 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다음 방법을 찾으면 방법은 늘 있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런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인권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또 하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고개를 듭니다. 돈이 더 들 텐데 라는 것이죠. 멋이 중한데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표현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권의 가치와 원칙입니다. 유엔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의 문제로 인권의 항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정신을 국가와 지방정부에게 알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공공정책을 만들 때 차별받는 소수자가 없도록 모두의 인권을 생각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공공정책은 사회적 인식의 수준만큼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을 조금 더 앞으로 이끌고 개선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정책은 그냥 별나라의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인 셈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고민을 앞으로 나간 누군가가 먼저 개선의 방향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공공 영역에 들려지고 반영되면서 사회 전체적인 인권 보장의 수준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인권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시민사회와 행정이 소통, 협업하는 것이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인권 의식만큼 인권 행정을 위한 공직사의 노력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타인의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적 시각으로 주변을 보며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분들도 우리 이미 MC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상담사 운영은 성공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